즐거운 속사랑 장아찌입니다. 오늘 이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공배수 활용 마지막 공부 시간입니다. 자, 공배수 활용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자, 두 분수, 이런 분수, 이런 분수가 있는데 어느 것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중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구해라. 자, 여기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다. 요 녀석에 곱해도 저 녀석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해라. 뭐 그런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대분수로 써졌기 때문에 좀 가분수로 고쳐서 자 12분의 13이죠. 하나는 15분의 자 15분의니까 몇? 15분의 26이죠. 자 가분수로 고치면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뭔가 뭘 곱한다 그 소리야. 자 어떤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곱하는 어떤 분수 이야기입니다. 분수인데 그 분수를 또 a분의 b라고 하라고 했죠. 자, a분의 b. a분의 b라는 분수를 여기도 곱하고 저기도 곱해라 그 말이야. 네. 이렇게 곱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자? 자연수로 만들자. 자, 얘도 자연수로 만들자 막 이런 뜻입니다.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고 근데 거기서 원하는 게 또 가장 작은 기하분수, 기하분수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A하고 B는 A, B는 서로 소라는 거죠. 자, 기하분수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어떤 분수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그랬잖아요. 자, 요 분수가 가장 작은 분수가 돼야 돼. 가장 작다 그 말은 이게 분수니까 A라는 녀석은 분모잖아요. A는 분모인데 분수가 작다는 것은 분모는 되도록이면 커야 되고 분모는 되도록이면 커야 되고 분자인 B는 분수 모양이라서 분자는 되도록이면 작아야 되는 거지.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야 이 분수가 좀 작다 그러는 거예요. 분모는 클수록 분자는 작을수록 그래야 저 녀석이 가장 작은 분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 소라는 말이 플러스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소리야. 자, 이랬을 때 A라는 수는 어떤 수가 돼야 되느냐 B는 어떤 수가 돼야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자 일단 A라는 게 분모잖아요. 근데 이렇게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물론 여기 분모도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일단 잠깐 이 녀석은 A랑 뭐 약분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이 녀석은 B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고 일단 A만 본다면 A라는 녀석은 사라져야 돼. 사라지려면 그 말이야. 자 B랑 A가 기하분수라서 약분이 안 된다고 했으니 얘는 약분되려면 13하고 약분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약분돼서 뭐가 사라져야 분모가 사라져서 자연수가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사라진다 그 말은 A라는 녀석은 요 13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13의 약수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이쪽에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니까 26하고도 이렇게 약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는 또 26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이 말 되는 거야. A라는 녀석은 요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런 건데 잠깐 놔두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또 뭐야? B 같은 경우는 또 요 녀석은 이제 요 분모를 좀 없앨 수 있어야 되겠지. B가 요 녀석을 이렇게 없애야 분모가 사라져야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B는 요걸 약분시킬 수 있는 수 뭐예요? 12의 배수가 되는 거지. 자, B는 12의 배수다. 배수가 돼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로 1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15의 배수. 자, 이런 관계가 있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는 13과 26의 약수, 둘 다 약수가 되니까 공약수가 돼야 되는 거고 공약수가 돼야 되는데 A는 되도록이면 커야 돼요. 분수가 작으라 그랬으니까 A는 되도록이면 커야 된다 그 말이 공약수 중에서 커야 된다. 이것은 최대 공약수 이야기구나 그 말이고.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13하고 26은 13의 배수가 26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그냥 13이라는 게 보이죠. 자, A 값은 그래서 13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자, B 값은 12의 배수, 15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런데 12, 15니까 공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공배수인데 B 값은 되도록이면 작아야 돼요. 분수가 작으라 그랬으니까. B 값은 요것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의 최소 공배수는 12랑 15니까 나눠보면 되는 거지. 3, 4, 3, 5. 그래서 20, 3, 60이죠. 자, 이것은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겠다. 자, 최소 공배수가 60이구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수는 A분의 B인 건데 그 A분의 B라는 게
A분의 B라는 것이 A가 가장 컸을 때 13이고요. B가 가장 작았을 때 60인 거 그 말이에요. 요런 분수일 때가 그렇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는 서로서 약분은 안 되죠. 서로서 조건에 맞죠. 요런 녀석이면 되겠다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기하 분수는 13분의 60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은이와 준혁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장에 트랙을 돈다. 두 녀석이 운동장에 트랙을 돈다. 지은이는 3분마다, 준혁이는 4분마다 한 바퀴를 돈다. 각자 3분의 한 바퀴, 4분의 한 바퀴를 돌아요. 두 명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면 출발 후 2시간 동안 최초 출발 지점에서 몇 번 만나게 되는가. 자, 출발 후에 2시간 지나면 그 2시간 동안 몇 번이나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 그 말이에요. 상황이 운동장 트랙이라서 뭐 트랙을 좀 원으로 좀 대충 좀 그래서 이런 모양의 트랙이 있다. 뭐 대충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출발하는 거지. 자, 두 사람이 출발하는데 이렇게 뭐 지은이, 준혁이. 자, 지은이, 준혁이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지은이는 3분마다야. 3분마다. 얘는 4분마다. 3분마다 한 바퀴. 준혁이는 4분마다 한 바퀴. 준혁이가 좀 게으른가 봐요. 4분에 한 바퀴. 아무튼 3분마다 이렇게 3분마다 지은이는 3분마다 오는 거예요. 준혁이는 또 4분 걸려서 한 바퀴 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2시간 동안 몇 번 만나냐? 처음 출발 지점에서 몇 번 만나느냐 그 말이지. 여기서 일단 자 3분마다 4분마다 그 말이 뭐야? 3분마다 돌아온다. 얘는 4분마다 온다 그 말은 자 지은이 같은 경우는 3분 후에 여기 오고 또 다시 또 6분 후에 또 여기 오고 또 9분 후에 여기 오고 막 그러겠지. 즉 3의 배수분마다 여기 오는 거지. 자 준혁이 똑같으니까 4의 배수분마다 여기 도착하는 거지. 이 지점 자체 출발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3과 4의 공배수 12분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12분마다 둘 다 12분마다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자 12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인데 지은이 같은 경우는 12분이니까 뭐야? 한 바퀴 돌 때마다 3분 걸리니까 4바퀴 돌아오면 12분 되는 거지. 자, 준혁이는 3바퀴 돌면 12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12분 지나면 각자 여기에 도착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분마다 만나게 되겠죠. 12분마다 만나게.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최초 출발 지점에서 12분 후에 다시 만나다 그 말이에요. 자, 12분 후에 한 번 만나. 그러면 다시 또 12분 또 지나면 24분 후에 또 만나겠지. 또 36분. 그러니까 뭐야? 12의 배수분마다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분마다 그런데 자, 저기는 지금 2시간 동안 그랬잖아요. 2시간이면 이제 120분 아니야. 자, 120분이니까 그러면 몇 분 만나느냐? 자, 처음에 12분, 24분, 36분, 48분, 60분. 1시간까지가 이거죠. 1시간까지 보면 12분 후, 24분 후, 36분 후 이렇게 해서 60분 후. 이때가 지금 5번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60분 지나서 다시 또 72분째 또 다시 12분 이렇게 가면 120분까지 가겠죠? 그럼 이거 5번이면 이게 또 5번이 똑같이 모두 120분까지 2시간 동안이니까 2시간째 딱 그때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이제 모두 120분까지 10번 만나게 되겠네요. 10번을 만나게 되겠다. 그렇죠? 가로가 24, 세로가 21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이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무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무늬를 만든다. 근데 타일이라고 했어요. 말만이. 자, 우리가 최소 공배수 공약수 이야기인데 타일이라고 말이 바뀌었어. 24, 그 다음에 여기는 20 이렇게 생겨 있대요. 자, 근데 이런 타일을 좀 더 작게 해도 되겠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타일이 있는데 이 타일을 어쩐다? 이어 붙인다 막 그 말이죠. 타일을 이어 붙인다 그 말은 뭐 이렇게 붙이고 또 여기도 붙이고 막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막 붙여간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붙여간다. 이렇게 붙여갈 때 그 말이죠. 여기는 20이고 24고요. 이렇게 붙여갈 때 정사각형이 될 때까지 붙이자. 정사각형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사각형 됐다. 알죠?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 됐을 때죠. 물론 이제 더 다음에도 계속 쌓다 보면 더 붙이다 보면 정사각형은 계속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작았을 때가 요 정사각형이다 했을 때
정사각이니까 요 길이 A라고 또 해야죠. 여기도 A라고 해야겠지. 이렇게. 자, 이 한 면의 길이 같은 거 생각해 봐야 되니까. 자, 정사각이니까 둘이 같은 거고요. 그럼 이 A랑 20은 어떤 관계냐? 이것을 계속 붙여봤으니, A는 20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쌓아가서 A가 되는 거니까 A는 24의 배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20하고 24의 공배수가 돼야 되겠네. 그 말이죠. 나는 공배수 해보면 4로 나누면 5, 4, 6, 24죠. 5, 6, 30, 3, 4, 12, 120이죠. 자, 120이 최소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다. 그 말은 A가 12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120, 120. 자, 그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때 타일이 몇 개냐 그 말인데 120 그러면 20씩 6번. 여기는 6번이죠. 24는 5번이야. 5번. 여기 5번. 그러니까 여기 6개. 위로는 6개. 가로 방향은 5개씩 쌓는 거지. 이렇게. 5개, 5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6, 5. 자, 6 곱하기 5개. 즉 30개가 되겠다. 그 말이야. 30개의 타일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다음은 어느 학교 신입생 캠프에 100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했다. 신입생 캠프가 있는데 100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했다. 4명, 5명, 8명씩 각각 모둠을 만들 때마다 항상 3명이 남았다. 모둠을 학생들끼리 팀을 짜거나 배정하기 위해서 모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 때마다 3명이 항상 남았다. 자, 이때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최소 몇 명이냐 이렇게 물은 수가 있어요. 자, 1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참고해두고.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여러 가지,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4명만 먼저 보세요. 4명씩 모둠을 만들었더니 3명 남았다. 그 말이고. 5명씩 모둠 만들었더니 3명 남았다. 8명씩 모둠 만들었더니 3명 남았다. 그런 이야기지. 그 말만 보면 4명씩 모둠 만들었더니 3명 남았다. 그게 뭐라겠어요? 자, 그 말이 4의 배수보다. 자, 4명씩 모둠 만든다. 그 말이 딱 떨어진다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근데 3명이 남았다 그러면 4의 배수보다 3 큰 수라는 뜻이에요. 자, 똑같이 5명씩 모둠을 만들었더니 3명 남았다. 그 말이 또 5의 배수보다 3 큰 수 그 말이에요. 똑같이 8의 배수보다 3 큰 수.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이야기인 거지. 숫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3큰수라는 공통점이잖아요. 자, 공통점이니까 그러면 3큰수는 잠깐 놔두고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그 말이에요. 얘들의 공배수보다 3이 크면 되는 거지. 그래서 4, 5, 8 이것의 공배수를 찾자 그 말이야. 자, 공배수인데 요거 이제 4로 공배수니까 3개는 모두 안 나눠지죠. 자, 그러면 2개만 나누면 4로 나눌 수 있는 거지. 1, 2. 안 나눠지는 것은 쓰고요. 자, 요거 그 말이야. 요것은 다른 말로 뭐야? 5, 20, 4, 40이죠. 자, 40이 최소 공배수야죠. 자, 40이 최소 공배수면 그 숫자보다 3이 크면 그 말이에요. 43명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일 때, 저 숫자로 나누면 3이 남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40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의 2배인 80. 80 더하기 3도 그래요. 120 더하기 3도 그렇고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80 더하기 3, 다른 말로 83명일 때지. 123, 123명 그 말고 요럴 때. 자, 이럴 때들이 항상 저 숫자로 나누면 3명씩 남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그건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100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했다. 학생은 최소 몇 명이냐? 최소 몇 명이냐니까 요 숫자겠지. 100명 이상이니까 123명이구나 그 말이야. 최소일 때. 이제 그 다음 숫자일 때는 160 더하기 3에서 163명이에요. 자, 그 다음은 163명이고 그 다음은 이제 또 계속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명 이상인데 최소니까 123명을 택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이다 그 말. 자, 이제 기차 열차 이런 건데 기차역에서 부산행, 광주행, 대전행 기차는 각각 18분, 24분, 36분마다 출발한다고 한다. 차 배차 간격이라겠죠, 이런 게. 새 기차가 오전 8시 30분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다음번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해라. 다음번 동시에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자, 이런 것은 이제 18분, 24분, 36분. 자, 18분, 24분, 36분. 자, 이거마다 간다.
18분마다 간다 그 말이 18분의 배수인 뭐 18분, 36분 막 이렇게 그때마다 출발하는 거지. 결국 배수 문제라겠죠. 18의 배수마다 간다. 24의 배수마다 간다. 36의 배수마다 간다. 뭐 이런 거니까 그것들이 동시에 가려면 공배수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배수 이야기니까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다음번에 출발하는 시각 그러니까 다음번은 다음번 지금 같이 출발했는데 바로 다음번 같이 출발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최소 공배수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의 최소 공배수 시간을 찾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최소 공배수니까 뭐 일단 뭐야? 3으로 나눠지네. 3 나누면 36, 38, 그 다음에 12죠. 자, 다시 또 이제 32 맞죠? 자, 이거 2로 나누면 되지? 2, 3, 2, 4, 1, 5 이렇게. 자, 이렇게 인데 요것은 이제 더 이상 3개는 안 나눠지지만 최소 공배수 할 때는 다시 나눈다겠죠. 자, 3하고 6을 나누면 되고 4하고 6을 나누면 됩니다. 3하고 6을 나누고 3으로 나눈다면 1이고 얘는 그냥 안 나눠지는 것은 4. 얘 두 개가 또 나눠지죠. 또 나눠지면 또 나누는 겁니다. 2로. 자, 1, 얘는 2, 이렇게. 자, 이제 끝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다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예요. 자, 그럼 다 곱하면 3이 6, 얘도 6, 6, 6, 36에다가 2배니까 72죠. 72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시간이니까 72분 그렇죠. 72분마다 그 말이에요. 72분마다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 그 뜻이야. 자, 그런 건데 근데 지금 현재 8시 30분에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럼 다음 출발하는 시간은 이것에 비해서 72분 후인 거지. 72분은 1시간 12분이잖아요. 1시간 12분을 보태면 되는 거지. 그러면 9시 42분이 되겠네요. 9시 42분에 출발하게 된다 그 말이야. 시간을 쓴다 뭐 9시 42분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9시 42분에 동시에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되겠다. 72분마다 계속 동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롬이, 지연이, 은지 세 친구는 각각 4일, 6일, 8일 그것에 한 번씩 같은 도서관에 간다. 자, 세롬이는 4일마다, 쟤는 6일마다, 뭐 은지는 8일마다 이렇게 간다. 세 친구가 3월 12일에 도서관에서 만났다. 세 친구가 3월 12일 날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자, 다음번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날은 몇 월 며칠인가 막 이렇게 물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공배수 개념은 좀 익숙하니까. 자, 세롬이는 4일마다 가요. 4일마다. 4일마다 간다 그러면 또 4일째 갔으면 또 8일째 가고 또 10일째 가고 막 이런 말이지. 4의 배수날에 가는 거지. 배수날마다. 그 다음에 6일째는 또 6의 배수마다 가는 거고 8일째는 8의 배수마다 막 이런 거지. 4의 배수마다 가고 6의 배수마다 가고 8의 배수마다 간다. 이런 건데 그러면 같이 간다 그러면 공배수 상황을 또 생각해야지. 자, 4, 6, 8의 공배수. 뭐 안 봐도 알겠지만 4, 6, 8. 뭐 24쯤 되겠죠. 일단 4로 나눈다. 아니 2로 나눠야죠. 2로 나눈다면 뭐 2, 3, 4죠. 다시 또 2하고 4가 나는 2, 1, 3, 2죠. 대체 안 하니까 곱하면 되는 거지. 4, 30, 24죠. 자, 그래서 24가 이제 공배수예요. 24일마다 그 말이에요. 24일마다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월 12일에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때가 다 같이 온 날이라는 거지. 자, 3월 12일에 지금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24일마다 만나니까 다시 이제 24일 지나서 만나게 되겠지. 24일 지나야 똑같이 또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24일 후야. 24일은 여기다 24일을 보태야 되겠죠. 이렇게. 24일 보태면, 일단 보태려면 3월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36일이잖아요. 3월 36일 그 말이야. 근데 36일이란 건 없잖아요. 달력에. 그러면 이게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물으면 자, 3월 달이 3월은 31일까지 있는 거죠. 달려가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1월, 2월, 3월. 3월이 지금 나와 있는 곳 31일이에요. 3월은 31일까지 있는 거니까 여기서 31을 빼면 31을 빼서 4월로 넘겨야죠. 31을 빼고 나면 4월 5일이 되겠죠. 자, 4월 5일에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 A와 B가 있다. 톱니바퀴가 있다. 네,
A 톱니는 24개, B 톱니는 30개 이렇게 있고요. 두 톱니가 맞물린 후에 다시 처음과 같은 톱니가 맞물릴 때까지 A가 5바퀴를 회전했다. 그럼 B는 몇 바퀴를 회전하게 되는가? 막 이렇게 써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말이야. 우리가 톱니라는 거 알죠? 자, A의 톱니는 24개가 있다는데, 자, 여기 이제 A 톱니가 있다고 해봐요. 뭐가 톱니가 있어? A라는 톱니예요. 여기 이제 24개, 톱니가 24개가 있는데, 톱니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쪽에도 톱니가 있겠죠. 이쪽에도 이제 톱니가 있는데, 이 녀석은 톱니 수가 30개예요. 자, 이 녀석도 뭐가 이렇게 해서 30개인데 좀 크게 좀 그린다면 30개 B 톱니가 있는데, 얘는 이제 30개짜리, 30개인데 어쨌든 이렇게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야기가 톱니끼리 말려서. 자, 아무튼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30개의 톱니가 있다고 말이야. 이랬을 때 그 말이야. 자, 두 톱니바퀴가 맞물린 후에, 처음에 맞물린 후에 다시 처음과 같은 톱니가 맞물릴 때까지. 그 말은 만약에 여기 이제 번호를 매긴다면, 여기 만약에 뭐 1번 톱니, 얘를 1번 톱니라고 합시다. 이쪽에 1번 톱니. 알죠? 여기 보면 2번 톱니, 3번 톱니 막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자, 이쪽도 이 녀석을 1번 톱니, 2번 톱니, 3번 톱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알겠죠? 그러면 최초에 요 1번하고 1번이 맞물렸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계속 돌아가서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맞물리겠지. 맞물리다가 이 녀석은 이제 마지막에 24번이 마지막이고, 얘는 가다가 이제 30번이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근데 쭉 가다가 24번째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24번이 맞물리면 얘도 일단 24번이 맞물리겠죠. 그런데 다시 24번 지나면 다시 1번이니까 이제 25번, 즉 1번 톱니가 여기에서는 25번하고 맞물릴 거예요. 쭉 가다 보면 24번끼리는 하나씩 맞물린 거니까. 예? 여기에 다시 1번하고 여기 25번째 톱니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다시 1번하고 1번이 또 만날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이야기해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1번하고 1번이 다시 맞물리려면 원래 위치로 와서 맞물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 1번이 인생 맞물리는 순서를 생각하면 쭉 한 바퀴 돌아오면, 1번이 한 바퀴 돌아오면 24개가 맞물리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얘는 24번씩 4개씩 맞물리는 거야. 한 번 돌아오면 24개씩 맞물리는 거고, 얘는 30개씩 맞물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러면 48번 톱니가 맞물리는 거고, 얘는 60번 맞물리는 거 이런 거죠. 뭐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근데 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색이 쭉 돌아오면 24. 또 한 바퀴 돌아오면 24 막 그런 이야기야. 결국 24번씩 건너뛰는 거니까 24에 무슨 배수 관련된 이야기고, 얘는 톱니가 30개라서 한 바퀴 돌면 30개. 또 한 바퀴 돌면 60번째. 또 한 바퀴 돌면 90번째 막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트랙 도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30개씩, 얘는 24개씩 뭐 이런 이야기. 24의 배수, 무슨 30의 배수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톱니랑 1번 톱니가 다시 만난다는 것이 무슨 상황이냐. 1번과 1번이 다시 만난다. 그 상황은 이것의 배수랑 요것의 배수가 같을 때, 그때가 1번 톱니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배수, 24의 배수고요. 30의 배수, 이것의 무슨 공배수 상황 이야기입니다. 6으로 나누면 6, 4, 24, 6, 5, 20, 30. 그래서 4, 5, 20, 120이죠. 자, 최소 공배수가 120 그 말이에요. 즉 12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얘는 24를 5배 하면 120이라서 톱니가 120개에 맞물릴 때, 얘가 120개에 맞물린다 그 말은, 120개 맞물리면 얘는 5바퀴 도는 거 그 말이에요. 지금 얘는 120개 맞물린다 그 말은 4바퀴 도는 거죠. 30개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0개씩 돌아가니까 얘는 4바퀴, 얘는 24개씩 5바퀴. 자, 그렇게 되면 1번하고 최초의 1번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최소 공배수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A가 5바퀴 회전했을 때 그 말은, 여기 톱니가 24개니까 실은 이제 총 맞물린 톱니 수는 24 곱하기 5에서 120개가 되는 거지. 120개 톱니가 맞물렸다고 그래요. 여기도 120개 톱니가 맞물리는 거지. 근데 120개가 맞물렸다 그 말은 30개씩 돌아가니까 4바퀴 돌았구나 그 말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4바퀴다 그 말이야. 자, B가 몇 번 회전하는가? B는 4바퀴 회전하게 된다. 두수 AB의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나타내자.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은 약속이라 그러죠. 저렇게 그냥 약속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요것의 값을 구하자. 이런 것은 그냥 정의대로만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60하고 이렇게 여기에는 15랑 이렇게 35. 자, 이것을 간단히 계산하자 그 말인데 이것의 결과는 뭐냐? 이런 것은 괄호가 있잖아요. 자, 괄호라는 것은 항상 우선 계산입니다. 먼저 계산하기. 그래서 요 녀석 먼저 계산하기야. 근데 요 녀석의 약속은 자, 최소 공배수는 저렇게 약속한다니까. 요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 그 말이에요. 요거부터 계산하면 15랑 35의 최소 공배수 5의 배수죠. 5, 3, 5, 7. 그러니까 자, 또 안 나눠지니까 7, 3, 21, 5배 105죠. 105가 되겠어요. 21에 5배는 105죠. 이것의 값은 105 그 말이죠. 예. 최소 공배수는 105 찾았고 이제 이거랑 요렇게 60을 해라 뭐 이런 뜻이죠. 이제 이렇게 써진 계산은 여기서 이렇게 써지면 최대 공약수로 계산해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것은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 찾아라 뭐 그 말이에요. 60하고 105를 써서 뭐 5로 나누면 되겠지. 21, 12고요. 3으로 나누지만 3, 7, 4. 그래서 15. 자, 이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니까 15 그렇죠. 이 결과는 결과적으로 15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은 그냥 정의대로만 따라서 한다 그랬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써져 있건 중요한 건 아니고 괄호 같은 게 써져 있으면 우선 계산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한다. 그런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 활용은 또 여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뭐 기출 문제 분석하거나 기출 문제 변형하거나 또 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만점 예상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강의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험 유형, 시험 예상 문제 공부해 봤습니다. 자, 핵심 개념, 필수 예제, 또 시험 유형, 시험 예상 문제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또 다른 강의들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원 강의도 또 올라갈 거고요. 자, 아무튼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